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축집계 류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만에 복귀한 각도기 박사님입니다. 복귀하니까 앞만 보고 방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나왔어요. 물론 요즘 코로나가 다시 잠잠해질 걸로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코를 몇 걸리면 안 좋기 때문에 코를 계속 찔렀다고. 그러니까 이게 찐했다가 흐렸다가 없어지더라고. 아예 선이. 오늘 준비한 소식 중에 코로나도 있었는데 지난주 이제 코로나 19로 인해서 입원한 환자 수도 이제 감소세로 돌아섰고 유행의 정점을 지났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마지막 유행 정점을 찍으신 분 여기 계십니다. 면역력이 종이 한 장짜리인 것 같아. 체력은 나쁘지 않다고 그러더니. 잠을 많이 안 자서 그래요. 그래서 잠을 많이 자기로 했으면 결심을 했습니다. 이번 환자 수도 20% 감소하고 끝나지 않았나. 소유행 거의 이건 뭐라고? 유행도 아니고 그냥 전 느낌이 약간 특이한 감기 있어요. 특이한 약간 목이 아프면서 하는 특이한 감기 딱 느낌이 처음부터 이거 왜 이러지? 바로 잡았지 초반에. 내가 보기에는 언론하고 주식시장에서 막 호들갑을 좀 떤 것 같아. 지하철에서도 그렇게 마스크 쓰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여튼 주식시장은 원래 그런 거에 이제 좀 침소봉대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근데 키트가 없는 거는 사실이에요. 키트가 10,000원에 팔던데 옛날에 5,000원 하던 거. 그거는 이제 생산을 걔네들 안 하다가 다시 생산하겠어요. 근데 이거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당연한 것 같아. 그 정도는. 그리고 저는 우리 집에 아직 키트가 유통기한 지난 게 많더라고. 옛날에 싸놓은 거 빌려서 쓸 걸 그랬네. 안 쓰는 거 있더라고. 새로 다 샀어. 우리는 하진 않았는데 하여튼 몸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증시는 장 막판에 이제 윈도우 드레싱이 아니고 조금 외국인이 한 3천억 원 넘게 팔면서 지수가 좀 하락했다기보다는 이제 상승폭을 줄여가지고 마감을 했습니다. 아니 다른 나라 많이 올랐어요. 일단 오늘 원래 장중에 그냥 외국인이 사고 팔고 그냥 비슷한 보합 정도였는데 마지막에 한 3,800억 정도 팔면서 지수가 절반 정도 상승으로 줄었습니다. 0.45 상승해서 2,674로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그래도 코스닥은 1.54% 상승해서 767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코스닥이 요즘에 그 지수에 좀 대표성이 없어가지고 제약바이오 몇 개 종목이 움직이면 왜냐하면 알테오젠이 지금 1등이거든요. 코스닥에. 그래서 제약바이오 몇 개 삼천당제약이니 HLB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 지수가 좀 쉽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큰 폭으로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래도 상승 종목 수가 양대 시장도 많아가지고 그래도 좀 괜찮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통틀어서 보면 전 세계에서 한국 증시하고 중국 증시가 가장 안 좋았지 않았을까. 한국 증시가 그렇게 된지는 오래되지 않았나. 두산 같은 데가 있으니까 그런. 두산 드디어 뱉어냈습니다. 우리 금감 원장 한 건 하셨어요. 근데 뱉어내도 완전히 뱉어낸 것도 아니고 뱉어내려서 좀 반만 뱉어놓은 반만 뱉어놓은 것처럼. 모회사끼리는 합병을 하고 합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오늘 그리고 하나오션이 오늘 미국의 MRO 사업 처음 수주하면서 5%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의약품 업종이 2%, 전기전자가 1%, 음식료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기계 업종하고 하락한 업종은 전기가스 업종이 이제 1% 정도 하락했고요. 철강금속하고 통신 업종이 하락을 했습니다. 전기가스는 한전이 2% 하락했고 상승했던 의약품 같은 경우는 한미약품 5%,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런 것들이 한 2%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전기전자가 상승했는데 하이닉스가 2% 상승하면서 LG전자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LG전자는 주 LG에서 지분을 좀 매수를 할 계획이 있다 이런 발표가 있어서 좀 상승을 했고요. 음식료에서는 삼양식품이 반등을 쓰겠죠? 리포트가 좀 나오면서 저가 매수 적기다 이런 식의 리포트가 나오면서 좀 상승을 했고 빙그레도 오늘 좀 반등을 좀 했습니다. 최근에
한 40% 가까이 고점 대비 하락을 했는데 음식료가 다 떨어졌거든요. 네, 많이 떨어졌어요. 네.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그 저기 뭐 화장품 주식들도 꽤 많이 떨어져가지고 오늘 반등 몇몇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 수출 관련된 왜냐하면 그쵸. 화장품이나 식품주들도 최근에 다 수출 관련해서 이제 올랐던 건데 뭐 환율이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좀 기스가 좀 난 측면이 환율 효과가 좀 떨어지면서 그런 이제 좀 매물 출회가 좀 강하게 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뭐 큰 뭐 저긴 없었지만 2분기 성장률이 굉장히 좋게 뭐 그렇죠. 잠정치가 나오면서 아마 소비가 뭐 강하게 좀 뒷받침을 한 게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들 나오는데 이게 뭐 2분기니까요 뭐 지난 거니까 큰 뭐 이슈는 안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또 실질 가처분 소득이 별로 안 늘어나서 3분기에는 또 소비가 줄어들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지나간 재료라서 크게 뭐 반응은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뭐 달러 제대럴 이런 데가 실적이 안 좋다고 발표하는 거 봐서는 안 좋아지는 거죠. 일단 뭐 쓸 만큼 있던 돈 많이 쓰셔가지고 미국 분들도 뭐 좀 소비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연체율도 좀 올라오는 것 같고 뭐 등등도 보면은 이제 뭐 이제 안 좋아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다. 한쪽 측면에서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중하 경제적으로 중하위층에서부터 삶이 좀 되게 팍팍해지고 있는 게 점점 이제 확산되고 있는 거다. 그래도 뭐 3분기, 4분기 해서 좀 약간 좀 이제 성장률이 감소하면서 내년 정도에는 뭐 이렇게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 네. 침체로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그렇죠. 네, 그 사실 그 장단기 금리차 지금 거의 붙어 있는데 이제 다시 정상화되면 뭐 여태까지는 다 침체를 뭐 보이긴 했습니다만 또 모르죠. 침체 안 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 확실히 모르는 그 거니까. 양극화됐다는 게 많이 느껴지는 게 한국의 이제 미국 그 골프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 2분기 실적을 보니까 그냥 나왔어요. 그냥 잘 나왔네 뭐 이랬는데 내용을 까보니까 원래 옷도 파는 회사거든요. 근데 골프공 팔아갖고 돈을 다 벌었어. 그래서 미국에서 골프가 호조라는 거야. 물론 이제 미국은 한국 골프하고는 좀 질은 다르죠. 3만 원짜리 골프장도 있고 하니까 동네 뒷동산 뒤에 가보면은 막 골프장 막 있고 막 그래서 그냥 아무 때나 가서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무래도 그 비싼 공이거든요. 그 공은 그게 잘 팔렸다는 건 아무리 좀 양극화가 좀 확실히 일어난 타이틀리스트 말하는 거. 네, 좀 비싸. 딴 거보다 많이 비싼데 그러고 보니까는 양극화가 많이 일어나는구나 소비에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양극화는 아마 앞으로 계속될 거예요. 자본주의가 뭐 발전하면은 할수록 양극화는 어쩔 수 없다.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20세기 경제사라는 책을 읽어보면은 그건 최근 그렇고 80년대 이후에는 그 50년, 45년 2차 대전 끝나고 50년부터 한 70년까지 그러니까 40년부터 그 70년까지의 영광의 30년 기간이 있어요. 그때는 조금 이런 식으로 돈을 풀면은 양극화는 계속 되는 거예요. 더 심해지는 거야. 뭐 돈 있는 자산 있는 사람들만 뭐 그건 맞죠. 수익이 나기 네네. 때문에 그건 동감. 그래서 돈 풀기보다는 이제 좀 돈을 덜 푸는 그런 게 필요하다. 아, 저는 또 돈을 덜 풀면 안 되고 하여튼 돈을 잘 그렇습니다. 풀어야 돼, 잘 풀어야 돼. 뭐 네. 아주 짜게 푸는. 내가 만약에 그쪽에 관련된 사람이 나 같으면 안 풀겠어요. 돈을 안 풀겠어. 쫙 조여가지고. 중국 지금 돈 안 풀어.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중국은. 네. 일단 그 이제 9월 달이 이제 다음 주부터 9월인데 9월은 전통적으로 이제 뭐 추석도 있고 9월, 10월은 사실 좀 안 좋은 경우들이 많아서 이때쯤 되면은 이제 항상 계절 효과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옵니다. 뭐 1월 효과, 뭐 썸머랠리, 산타랠리, 뭐 이런 효과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들 많이 하는데 지난 뭐 20년간 코스피 지수나 미국 지수 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도 9월, 10월은 좀 지수가 안 좋았다라는 통계가 좀 있습니다. 돈 써야 되니까 돈 찾아야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략 평균적으로 한 1% 내외 좀 빠졌고 미국은 한 2% 나스닥 기준으로 이렇게 좀 빠졌기 때문에 뭐 물론 평균이니까 안 좋을 때는 무지하게 빠진 적도 있고
별 볼 일 없이 그냥 끝난 적도 있고, 예. 여하튼간에 이제 투자자들 뇌리 속에는 이제 9월, 10월은 조금 조심하자 이런 이제 심리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도 추수감사절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추수감사절이 11월 달에 다가오니까 이제 뭐 돈을 빼놔야죠. 아무래도 이제 9월이라는 의미가 이제 한 해를 이제 마무리 짓고 추수를 한다는 뭐 약간 걷어들인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이 투자자들도 약간 그런 이제 형태들이 많다. 그래서 좀 아니 그러면 추석 때 저기 뭐 보너스 50만 원 나오고 뭐 이런 걸로 다 돼요? 추석이? 안 되지. 그거 안 되죠. 그럼 어디서 돈 뽑아? 있는 돈으로 빼서 쓰는 거죠. 주식에서? 그렇지. 자산에서 빼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거봐 안 되는 거야. 지금도 그래서 주식을 뭐 팔았으니까. 아니 지금도 지금 월급 받는 걸로는 생활이 안 돼요. 저는 외벌이기 때문에 학비가 많이 들어가서 너무 많이 안 됩니다. 학비가 예, 네. 안 됩니다 지금. 고등학교인데 안 됩니다. 네. 일단 뭐 여담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9월, 10월은 좀 안 좋다 그런 이제 통계 수치가 좀 있고요. 근데 이제 반면에 또 이제 11월은 통계적으로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였던 이제 달이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하면 9, 10월에 만약에 안 좋아서 저점이 나오면 10월, 11월은 11월, 12월은 좋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9, 10월에 좀 떨어지면 매수를 해서 네. 11월, 12월 달에 뭐 이렇게 산타랠리 할 때 아니, 근데 매도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8월에 떨어졌잖아. 9월보다 먼저. 먼저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9월에는 뭐 이제 떨어진다는 게 뭐 사실 뭐 한 1%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큰 기대는 말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 8월달에 워낙 많이 빠져서 네, 뭐 많이 빠졌어요. 8월달에 지금. 8월달에 근데 또 올라왔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하튼간에 이제 11월 달에는 통계적으로 한 3% 오르는 효과가 좀 있었다. 그래서 산타랠리가 실제로 있다. 근데 또 미국 대선이 있는 해에는 9월, 10월에 좀 평년보다 더 좀 안 좋은 경우들이 있었어가지고 조금 그거는 이제 주의를 해야 된다. 예. 9월에는 미국이 1.4, 10월에는 4% 조금 평균적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평균이니까 평균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뭐 엔비디아 실적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괜찮게 나왔는데 좀 뭐 반응은 뜨뜻미지근했습니다. 그래서 AI도 이제 그 윈터 이즈 커밍이냐 네.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뭐 회자가 되고 있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현재는 예. 여하튼 그렇지만 이제 기대감이 좀 많이 사그라들긴 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이면은 뭐 그동안 이제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면 무조건 올랐거든요. 그 뒤에 예, 계속 여태까지는. 근데 어제는 안 그랬기 때문에 뭔가 네. 이제 상황이 좀 변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좀 횡보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네. 게 증권사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국내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4분기 D램 평균 판매 가격이 이제 마이너스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감이 좀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요거를 좀 해소해야 네.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지금 이제 한투증권 애널리스트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고요. 하지만 HBM은 뭐 괜찮다. 수요 대비 공급이 별로 없다. 네. 그러니까 HBM 빼고는 지금 요즘에 좋은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나머지 뭐 휴대폰이나 PC나 이쪽. 아니 뭐 상반기는 뭐 HBM 빼고 좋은 게 있었나? 예, 뭐 네. 그게 이제 지속되고 있어서 그래서 뭐 이제 근데 워낙 이제 상반기에는 이제 HBM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 밑에 이제 쩌리들도 같이 좀 이렇게 좋아지는 게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게 좀 효과가 덜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제 우려감이 나오면서 이제 요즘 주가가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네. 뭐 그래서 의견이 소부장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뭐 방어적으로 하자 이런 지금 의견이에요. 애널리스트 의견이. 그래서 하지 말자 그냥. 뭐 방어적으로 뭐 하려고 해 그냥 아니, 웬만하면 근데 하지 말자.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그 뭐랄까 지금 한 2년 안 좋았거든요. 그 소위 말하는 레거시를 쓰는 IT 디바이스 쪽이 안 좋았어요. 2년 정도. 그러니까 뭐 휴대폰이라든가 노트북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게 모두가 안 좋았었는데 네. 지금 이게 올라올 기미가 조금은 보이거든.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그게 참 한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업체들 입장에 중요한 것 이제 같습니다. 뭐 휴대폰 같은 경우에 이제 한참 잘 팔릴 때
2000년도인가 20년도인가 21년도에 막 14억대 뭐 15억대 네. 뭐 이렇게 팔렸는데 지금 12억대 지금 초반 팔린다고 지금 예상을 했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휴대폰이 약간 팔려서 요즘 AI 뭐 기능을 좀 넣고 그래서 네. 최근 나온 그 로이터 통신 자료 IDC 자료 보면은 원래 12억 초반 12.1억대 올해 이제 예상을 했는데 2,000대 늘어나가지고 12억 3천억대 이렇게 12.3억대 3천억? 하여튼 뭐 2,000대 정도 2천만 대 정도 늘어난 거니까 뭐 원발에 쉬싸기 정도 되지 않을까. 하여튼 뭐 감소하는 것보단 좋잖아요. 근데 늘어나는 PC도 게. 조금 늘어난다고 했어요. 왜냐면 네. HP 그 휴레패커드 실적이 조금 좋았거든. 근데 이게 발표했는데. 티가 막 확 날 정도로 늘어나는 게 아니어서 네. 예, 뭐 조금 부족하다. 뭐 소비자들도 요즘에 좀 웬만하면 잘 안 바꾸는 성향들이 있어서 예, 뭐 AI 기능 탑재했다고 뭐 아이폰도 그거 뭐지 그 AI 탑재한다고 막 사람들이 뭐 엄청 살까. 아니 한국 무슨 기준으로 수밖에 보시면 하는데. 안 해요. 한국은 지금 부동산 저기 대출금 갚아야 돼가지고 쓸 돈이 없어 아예. 그렇지 뭐 가처분 소득이 별로 없습니다. 완전히 말랐고 그래서 한국으로는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질 거고 그냥 되게 골 때리는 거야. 지금 한국은행 총재도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금리를 내려야지. 근데 금리를 내리면 부동산은 무조건 더 오를 거 아니야. 그럼 부동산 더 오르면 대출 더 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 대출 이자 갚을 돈은 더 커지는 거고 그냥 은행만 돈을 더 벌고 나머지는 쓸 돈이 더 없어져. 그러면 더 나빠지는 거야.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그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도 못 내리는 거고 경기 살리려고 내렸다가 부동산가가 더 오르면 경기는 더 안 좋아지고 아주 악순환이에요. 한국은 지금. 네. 그래서 근데 한국 기준으로 보면 안 되고 세계적인 기준으로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중국 시장 많이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웨이가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고 합니다. 중국은 좀 이따 얘기하시고요. 네. 그리고 조금 이따 엔비디아 오늘 같은 있습니다. 경우에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 오늘 그 새벽에 뭐 모건 스탠리도 상향을 했고 뭐 번스타인, BNP8의 미주오 뭐 전부 다 뭐 150불 뭐 160불 다 이렇게 목표가 상향했기 때문에 당분간 뭐 엔비디아는 뭐 그냥 횡보. 우리나라 업체들은 뭐 그냥 어떻게 보세요? 뜨뜻미지근하다. 엔비디아 지금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실적이 워낙 뭐 좋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실적이 더 좋아지는 거라서 저렇게 불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가가 저가로 끝났어요. 일단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응. 어느 정도 반영은 다 된 게 아니냐. 뭐 내년 것도 그렇고 다 땡겨서 반영했다. 그래서 현재 주가 빠진 게 반영했다는 거야? 오른 게 반영했다는 거야? 빠진 게 반영했다는 게 아니고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부분 있잖아요. 내년도 실적. 내년도도 뭐 조금씩 늘어나잖아. 그것까지 다 반영한 가격이다. 현재 뭐 한 120불, 130불 요 선이 가봐야 한 140불이고 떨어져 봐야 한 100불이다.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리고 이제 메모리 가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나라 그 공급 업체가 두 개 있잖아요. 삼성하고 SK가 있는데 DDR5 공급을 지금 좀 늘리고 있대요. 그래서 가격 하락에 대한 좀 압력이 지금 가해지고 있다라는 트렌드 포스 분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 가격도 지금 내려가고 있고 낸드 현물 가격도 지금 내려가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 부진이라서 공급업체가 가격을 좀 인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면에 국내 증권사는 서버용 같은 DDR5가 가격은 또 상승할 거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약간 요게 좀 뉘앙스가 좀 다르긴 한데 국내 그 뭐 증권사에서는 뭐 서버용 같은 경우 이제 17년, 18년에 대규모 서버 투자가 있었던 게 이게 다시 이제 지금 교체 수요가 있다 앞으로 그래서 그쪽은 뭐 조금 나을 것이다 하는데 그러면 현물도 이렇게 좀 약한 거는 좀 말이 안 되긴 하는데요. 예, 네. 아무튼 뭐 약간 의견이 지금 엇갈리고 있다. 뭐 가격이 오를 거다 내릴 거다. 근데 공급이 느는 순간은 가격 저는 못 오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러면 수량 떼기로 저기 총액은 맞춰 놓겠죠. 아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수량으로. 그래서 실제로 네. 내년에 그 예상만큼 하이닉스 실적이 좋을 거냐라는 게 근데 저거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HBM 12단 내년 상반기에 그 공급 블랙벨에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전체 매출 HBM의 절반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매출 총액 기준으로는 꽤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건 예상이 그렇게 돼요. 예. 네. 그래서 일단 뭐 그
반도체도 연착륙이 좀 돼야 소부장도 좀 반등이 나오고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이 맞죠. 되고요.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뭐 최근에 뭐 주식시장에서 2차 전지가 좀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바닥 30만 원 바닥 찍고 이제 조금 크게 올라갔는데 뭐 차트만 보면은 이제 바닥을 좀 형성할 수도 있겠다. 그런 정도의 이제 좀 의미가 있었던 그런 한 주가 되겠고요. 네. 그래도 좀 관심 깊게 좀 2차 전지는 트래킹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차트 바닥이면 진짜 바닥이에요? 아니죠, 그거는. 근데 차트를 보는 거는 이제 그만한 이제 그 안에 뭐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 있으니까요. 예. 관심 있게 본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바닥인지 아닌지는 지나봐야 아는 거라서 아무도 모르고요. 네. 최근에 그 이제 악재가 여러 개 나왔었는데 그래도 주가는 버티고 있는 게 좀 긍정적인 모습이다. 중국 탄산리튬 가격도 지금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뭐 유럽이나 이런 데 전기차 판매는 뭐 역성장 지금 네. 하고 있고 7월 판매도 7.5% 감소를 했습니다. 유럽은.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뭐 안 좋고 뭐 하이브리드는 반면 24% 유럽에서 증가하는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이브리드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 올해 24년도 전체적으로도 역성장 전기차 판매 집계한 이후에 최초로 역성장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미국은 역성장은 아닐 것 같고요. 유럽은 좀 안 좋은 걸로. 뭐 근데 이게 전쟁도 역성장하는데 배터리가 잘 될 거라고 보는 거는 나는 앞뒤가 안 맞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가 보기에는 나도 최근에 이제 보면서 저게 왜 저렇게 반등을 할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시크릿컬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좀 있거든요. 반도체도 시크릿컬이라서 그쪽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투자를 해서 성과를 내신 분들이 그런 잣대로 보면 지금 들어가도 되긴 하거든요. 사실은 반도체도 그런 바닥에서 게 샀으니까. 아닐까. 예. 근데 과연 반도체하고 2차 전지하고 똑같을까? 같을 뭐 잘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바닥이 언제 나올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래도 또 해리스가 요즘 잘 한다고 하니까 그 기대감도 좀 있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배팅은 분명히 나올 수 있죠. 예, 네. 그런 예상이 들어서 만약에 해리스가 진짜 뭐 트럼프를 좀 오차범위 외로 이제 이긴다고 하면은 좀 지금은 배팅도 54대 나올 수 있겠다. 54대 그 나머지 정도 되더라고요. 예, 네. 조금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 뭐 논외로 하고요. 그리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ESS가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어서 전기차가 좀 안 되는 부분을 여기가 좀 채워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뭐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올해 그 ESS 설치를 4.2기가와트시를 했는데 상반기에 하반기에는 3배 증가해가지고 거의 뭐 3배 증가해서 15기가와트시를 뭐 설치를 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래 이제 그 ESS 시장 미국에서 좀 많이 괜찮았는데 점유율이 네. 뭐 중국하고 좀 경쟁하면서 저번에 이제 예전에 한번 ESS 화재 한번 났었잖아요. 그거하고 중국 업체 공세에 밀려가지고 조금 이제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는데 다시 좀 이쪽에 삼성 SDI하고 LG 솔루션이 조금 이제 분발해가지고 이쪽을 좀 푸시를 한다고 하니까요. 이쪽에서 조금 캐즘을 좀 극복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요거는 좀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네. 이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30년도에 미국 ESS 시장이 뭐 2천억 불 가까이 되니까 놓칠 수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좀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하죠. 거기 또 신재생 많이 할 거니까 신재생에 또 ES가 아주 딱 맞는 거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거는 2차 전지는 조금 지금부터 잘 이제 바닥 확인을 좀 하는지 안 하는지 네. 추적할 필요는 굉장히 이제 있어졌다 이렇게 좀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거든요 주가가. 예. 그래서 저도 사실 뭐 지금 바닥이 나올까 이렇게 뭐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차트나 이런 그런 부분들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저의 네. 생각과 시장의 생각은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국내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블록버스터 중에 이제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이제 핫한데 위고비라는 그 머스크가 많이 썼던 효과가 좋은 그 비만 치료제가 10월에 국내에 상륙을 합니다. 예. 예.
뭐 물론 이제 이거보다 위고비보다 더 좋은 게 마운자로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지금 한국 판매 허가를 받았고 출시를 지금 일정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세계 그 큰 이제 비만 치료제 2개가 들어오게 되고요. 우리나라도 뭐 이것저것 뭐 제약바이오에서 지금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뭐 안방 그냥 확 뺏겨서 또 변종만 올리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도 있긴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 위고비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맞으면 되고 6개월에서 1년간 투약하면 평균 체중이 10% 줄어든다고 하니까 이게 뭐 상당히 좀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매일 투약해야 하는 싹센다, 싹센다인가? 요거보다는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근데 싹센다는 지금 처방을 받을 수 있는데 한 달에 50만 원 정도고요. 위고비는 170만 원이래 한 달에. 뭐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크긴 하지만 효과가 좀 좋아가지고 뛰어난 효과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한국에서 잘 될까? 되지 않겠어요? 뭐 우리나라도 한 달에 살 빼려고 50만 원씩 내는 사람, 50만 원, 100만 원씩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있을 수 있죠. 뭐 근데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난 있긴 있겠는데 그렇게 많을까? 네. 여하튼 뭐 우리나라 좀 제약바이오도 빨리 요거를 좀 선점 당하기 전에 좀 뭔가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비만이 많긴 많은데 그렇게 원래 이제 우리가 비만한 사람들을 못 보는 게 숨어 있거든. 보통 비만하신 분들 밖에 잘 안 돌아다니세요. 네. 그래서 이 약을 먹고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보험은 안 되겠죠, 당연히. 이거는. 그러겠지. 보험은 안 되겠죠. 그리고 오늘 그 삼성전자가 노키아의 모바일 네트워크, 그러니까 뭐 통신 장비 그쪽을 뭐 인수를 한 해 만에 그런 이제 얘기가 블룸버그에서 나왔었는데. 네네. 이게 뭐 5G나 이런 통신 장비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노키아가 이제 남은 게 지금 모바일 네트워크 통신 장비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요거를 뭐 100억 달러에 뭐 판다, 뭐 그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블룸버그에서 나왔는데 뭐 부인한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아직은 뭐 이게 현실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삼성전자에서 뭐 여하튼 관심은 있는 걸로 그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삼성전자가 뭐 이렇게 M&A 한다고 했는데 지금 뭐 아직 한 게 하나도 없어서 있잖아. 뱅에도 룰슨 있잖아. 그 옛날에 한 거잖아요. 또 최근에 엄청 또 돈 주고 했잖아. 그렇지. 왜 그걸 했을까? 그냥 전장 때문에 한 건데 NXP 뭐 반도체 이런 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약간 좀 뭔가 이 주류의 어떤 그런 M&A를 하는 게 아니고 핵심 코어 M&A보다는 약간 좀 이렇게 곁다리 주변 기기 쪽을 이렇게 하려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음악을 좋아하시나 봐. 설마 뭐 개인적인 취향 때문에 하진 않으실 것 같고 여하튼 그런 얘기가 있어서 삼성전자가 뭐 좀 M&A를 지금 진행 중일 수도 있다. 근데 이런 것보다는 약간 좀 다른 걸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좀 저 파운드리에서 꼭 필요한 어떤 회사 그런 거가 좀 필요하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릴 거는 다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주말에 뭐 하실 예정이세요? 네. 전 주말에 잠깐 이제 아버지를 뵈러 가야 돼서. 네. 저는 또 운동해서 이제 확실하게 면역이 올리는 방향으로 가보려고 뭐 합니다. 요즘 날씨도 좀 선선해지는 것 같고. 낮엔 더워요. 낮에는 덥지만 그래도 뭐 하늘이 아주 가을 날씨 같은 하늘이 오늘도 굉장히 어제 좋은데, 오늘 뭐 기가 막힙니다 날씨가. 뭐 좀 주말에는 뭐 밖에서 좀 활동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선크림 꼭 바르시고요. 네. 안녕. 안녕.